여러분, 시술은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 가족이 한다면 꼭 말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차오름 김진호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내 가족에게 무조건 반대하고 싶은 피부과 시술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모든 피부과 시술은 각각의 시술이 탄생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시술은 하면 무조건 나쁘다 라기보다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너무 과도하게 남용되는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비추천하는 피부과 시술은 영구 필러입니다. 오래 간다, 영구적이다 라고 말하는 필러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시술이 100% 안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리 난다 긴다한 명이라도 100% 부작용이 없는 시술이란 것은 없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가 가능한지 여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고객분들 중 정말 미인이신데 콧대, 미간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느낌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병원에서 영구 필러를 잘못 맞고 혹 같은 게 생겨서 오셨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를 보면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구 필러를 사용하셨고 녹일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일반 고객분들은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의사분들이 영구 필러 시술을 웬만하면 반대하시는 겁니다. 필러를 하신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히알루론산 필러입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히알라제라는 것으로 녹이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히알루론산 자체가 이미 우리 몸에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생체 적합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필러의 성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하고 알맞은 층의 필러를 잘 놓는 경험이 풍부한 의사 선생님께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추천하는 시술은 미간 필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데요. 미간 필러 시술이 위험한 이유는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실명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간 필러 부작용은 피부 괴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혈관이 필러에 막혀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차단되고 피부에 염증이 생겨 심하면 피부가 썩는 현상입니다. 미간 필러 부작용이 발생하면 우선 미간 부위 피부색이 변화합니다. 이 현상이 혹시라도 나타나게 되면 바로 병원에 달려가셔야 합니다. 히알라제로 필러를 녹일 수 있고 필러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피부를 살리는 시술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갈 타이밍을 놓친 경우 피부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필러를 맞으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이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비추천하는 시술은 코 실리프팅입니다. 20대에서 40대 분들이 필러를 하기엔 위험하고 실은 안전하지 않을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 시술인데요. 단순히 코에 실을 넣는 거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정말 크나큰 착각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코끝은 조직이 단단하기 때문에 단단한 실, 두꺼운 실을 사용해서 코를 들어줘야 하는데 이런 실을 넣게 되면 바로 흉살이 생기는 것이죠. 코 조직은요 굉장히 얇고 좁은 부위이기 때문에 흉터 조직이 많이 생기면 코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거나 추후 수술이나 필러 시술을 하려고 할 때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올라가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는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실을 넣는다고 해도 실이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코끝에 염증이 생기거나 실이 코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성형외과 의사분들도 코 수술 상담할 때 실을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코에 뭘 넣지만 않아도 염증 확률이 낮아지고 코 수술도 예쁘게 나오기 때문이죠. 네 번째 비추천하는 시술은 IPL입니다.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IPL이란 오래전부터 국내에 도입된 피부질환 치료기 중 하나입니다. 여러 파장의 빛을 주기적으로 방출시켜서 다양한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기계인데요. 우리가 흔히 레이저라고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약간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레이저는요, 단일 파장의 빛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의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IPL은 여러 파장의 빛이 동시에 나와서 모든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게 기존 레이저와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즉, 잔주름, 검버섯, 기미, 모공 등 다양한 피부 질환 증상을 하나의 장비로 한 번에 치료하는 획기적인 장비이긴 합니다. 어떤 의사분은요, 이 IPL 레이저를 피부에 수류탄을 던진다 라고 재밌게 표현하시더라고요. IPL은 효과는 정말 좋을 수 있지만 특정 피부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파장은 색소 치료에 쓰이는 파장, 홍조에 쓰이는 파장, 또 다른 파장은 잔주름에 좋은 것들, 이렇게 다 나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IPL은 모든 파장이 나오기 때문에 피부가 다 좋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레이저는 어두운 색과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색소가 많은 흑인들은 이 레이저를 받으면 피부가 다 타버리는 부작용을 겪습니다. 황인종 같은 경우 이 레이저를 받게 되면 잠자고 있던 색소를 깨워서 기미가 많은 분들한테 IPL 레이저를 쏘게 되면 반발작용으로 기미가 더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IPL을 정말 잘 쏘는 분들이 아니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박피성 프락셀입니다. 프락셀이 정말 아프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에는 이 박피 프락셀을 잘 안 씁니다. 피부가 예민해지고 홍조가 더 심해지기 때문이죠. 프락셀을 바꿔오신 고객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졌다, 붉어졌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흉터, 여드름 치료 받으실 때는 부작용이 좀 덜한 레이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걸 비박피성 레이저라고 합니다. 기존의 프락셀은요, 박피하는 레이저예요. 박피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례인 마이클 잭슨님이 있죠. 효과가요, 정말 드라마틱해서 10년에서 15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쓰다 보니까 부작용이 환자분들한테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비박피성 레이저는 박피성 레이저와 다르게 효과는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면 효과가 조금 덜 나타나더라도 꾸준히 치료받는 게 더욱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의사인 제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조건 반대하는 피부과 시술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시술을 하는 병원은 무조건 안 좋은 곳이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방법, 다른 시술을 좀 더 찾아보자 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내 가족에게도 추천하는 시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밖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차오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